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물 시스템 통합의 다이어그램화, 시스템 결합 방식과 사례 연구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안 되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던 것처럼 계속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에 관련돼서는 제공을 할 테니까, 네, 물론 선생님이 구해줄 수 있는 선에서 제공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네 가지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뭐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일단 건물의 구조는 일정 범위 내에서 힘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 그리고 중력, 바람, 지진 같은 자연적인 하중과 건물의 기능에 따라 사용될 때 프로그램적 하중이 발생, 이 힘들은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는 구조 부재에 일정하게 분산이 된다. 가장 이상적인 평행 상태는 가능한 능력 내에서 구조 부재들이 하중을 받는 것이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모든 구조 부재가 균등하게 하중을 받게 하는 최적의 구조 형태이다. 그 외 트러스, 기능과 보호, 쉘 구조, 천막 구조 등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지붕, 그 다음에 트러스, 여기는 트러스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뭐 벽, 내력벽, 그 다음에 기초, 바닥, 그리고 기초,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구조체 전체를 우리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외피입니다. 외피는 자연적인 힘과 인간의 가치에 모두 반응한다. 자연적인 힘, 비, 눈, 바람과 태양열 같은 이런 힘에 반응을 하고요. 인간의 관심사, 여기서 관심사는 안전이나 뭐 보안, 치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디자인, 여기는 미와 관련이 될 수 있겠죠. 외피는 둘러싸여 내부와 외부 환경의 힘을 조절할 수 있고 인간을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 외피의 건축적 표현에서는 지붕 그리고 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 보통 우리가 이걸 설비라고 많이 부르는데, 설비 시스템은 대부분의 건물이 필요로 하는 기온, 음향, 조명, 보안과 같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외피와 함께 작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외피와 기계는, 설비는 이제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 기계 하부 시스템의 동력, 물 공급, 쓰레기 처리, 거주자 수송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HVAC, 그리고 전기 설비, 송배수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보안 설비, 방제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적 표현 요소로는 덕트, 전기관, 그리고 파이프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인테리어. 인테리어 시스템은 사람들이 건물 내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요구를 해결해야 하고 인간 활동을 지원하는 편안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규정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포함한다. 인테리어 하부 시스템은 천정, 벽, 마감, 가구, 기계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테리어가 우리가 건물 안에서 생활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벽의 재료나 재질이 어떤 건지, 색상이 어떤지, 그리고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거나 쾌적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구조와 그 다음에 외피와 기계와 인테리어 이 네 가지 주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 네 가지 주요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결합시켜 주거나 또는 분리시켜 주고 함으로써 우리가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S는 스트럭처고요. E는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 다음에 I가 인테리어, 그 다음에 M이 머시니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좀 어둡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얘만 독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얘만 독립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네 가지 요소 중에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뭐 구조와 인테리어가 결합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조와 외피가 결합을 한다던가 이렇게 시스템들이 조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가지가 모두 시스템이 조합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세 가지가 조합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두 가지가 조합되는 경우 여섯 가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여기 밑에 나오는 좀 실제 건물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그냥 기계라고 해서 하나로 국한시켜 버렸지만 기계 안에도 설비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환경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에너지라던가 뭐 우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방과 관련된 피난 시스템, 소방 방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뭐 조경이라던가 또는 토목과 관련된 시스템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밀접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봤을 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되는 항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만 중요하고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고 조합을 통해서 장점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 네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제 통합의 5단계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이게 접촉이 돼서 연관 관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것, 얽혀 있는 관계, 그 다음에 결합,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먼저 보면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기능적으로는 조합된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전통적인 건물에서는 외피와 인테리어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여러분들 설계할 때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인테리어는 일단 제외하고 건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외피 디자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와 관련된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축물 설계를 들어가면 절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접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 위에 있고 중력에 기초하며 지붕, 카펫, 가구들과 관계가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하는 분리보다는 좀 더 연관성이 강한 시스템상의 조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정확하게 딱 분리를 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뭐 분리되어 있거나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립, 못, 볼트, 고리, 적잡체 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도 반드시 뭐 그렇다고 보기는 살짝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발전시키다 보면 나중에 외피 시스템과 설비 시스템 또는 외피 시스템과 구조 시스템이 같이 고려돼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럴 때는 외피 시스템을 구조에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설비 시스템과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보면 뭐 클립이나 뭐 볼트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걸 수 있고요. 물리적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 두 개가 약간 복합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얽힘이라고 나오는 거를 보면 시스템은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항상 기계와 연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얽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라던가 아니면 구조가 얽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구조체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설비 시스템들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구획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작동을 했을 때 구조 시스템과 설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연결이라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설비가 공간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냐, 아니면 거기에 부착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냐, 뭐 이런 정도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합은 각각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물리적인 형태를 공유하는 지점에서 통합되며 더 이상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지 않는다. 구조와 외피는 설비 시스템과 아주 드물게 결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조체 따로 그 다음에 외피 따로 이렇게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획을 안 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합벽체라고 하면 복합벽체 안에 구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외장재, 내장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외피 시스템 따로, 구조 시스템 따로, 인테리어 따로긴 하지만 실제로 계획 자체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 거, 복합벽체로서 외피와 구조와 인테리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구획을 아예 딱 시켜버린 형태, 이거를 이제 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는 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골조 자체가 예를 들면 철골 구조라고 한다면 철골 구조로서 구획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구조를 다 만들고 나서 외피라고 하는 거를 밖에 붙이게 되는데, 그것을 붙일 때 별도의 다른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체 자체에 그거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연결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결합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 결합시키는 방법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합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고요. 외피 따로, 그 다음 내 구조 따로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된 상태인 거죠.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형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뭐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뭐 결합이 되어 있거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다 각자 따로 놀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구조와 외피를 서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맨 위에 보면 구조와 외피는 둘러싸여 하중의 평형과 분산을 겸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요. 두 개의 시스템은 상호 의존성이 높다. 외피의 구성 요소들은 지지하기 위해 구조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구조는 보호를 위해서 외피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벽체라고 하는 게 거의 딱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벽체 안에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외피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피는 외장재가 되겠죠. 외장재, 예를 들면 뭐 벽돌, 타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외피가 존재하고, 물론 내피도 존재합니다. 내피도 인테리어와 관련된 것도 존재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피라고 하는 거는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지지되려고 하면, 하중을 견디려고 하면 이게 어떤 형태로라든지 구조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외피로서. 서로 상호 의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조가 외피와 일체화될 때 구조 재료는 하중의 분산뿐 아니라 보호와 건물의 보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구조 자체가 외피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노출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구조체이면서 내장재이면서 외장재인 경우, 대표적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목구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구조. 그런데 목구조는 최근에는 따로 이제 외장이나 내장을 따로 하기도 하지만, 예전 전통적인 방식의 목구조 또는 전통적인 방식의 벽돌 조적조,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조, 이런 것들은 구조이면서 외피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구조는 중력, 활화중, 자중, 풍화중, 지진화중의 힘을 해결해야 하고, 외피는 기후, 기류, 온도, 습도의 힘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와 외피의 통합은 벽이나 슬라브, 돔구조, 쉘구조, 인장구조, 막구조로 덮인 구조 프레임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외피 통합의 동기는 향상된 건물 수행 능력, 가시적 통합을 통한 디자인 표현, 건설 과정의 단순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외피가 통합이 됐을 때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통합되었을 때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통합됨으로 인해서 편한 거는 설계를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어렵겠지만, 이게 건물이 완성되어 있을 때 정합성, 기밀성, 이런 완성도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건물의 성능이 구조와 외피가 통합되어 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스템상에서 구조와 외피를 어떻게 시스템을 결합해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적으로는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조립식 구조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분리가 될 수 있게끔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조차 구조와 설비와 외피를 하나의 시스템화 시킨 모듈을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을 또 선호해요. 그렇게 해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완성도 측면이나 우리가 사용성 측면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던 거를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 외피 외에 다른 설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넘어가면 구조 외피가 접촉되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피는 구조에 의존하고 중력에 의해 지지가 되고 있고요. 각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고 기능, 재료, 물리적 특성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피는 구조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밑에 통합의 레벨은 통상적으로 수평적인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고, 관련 구축 방법은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 위에 놓인다. 변화와 복구가 쉬우며 확장과 수축이 쉽게 된다. 이 통합은 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같은 기상 조건에 취약하여 분리나 이동이 쉽게 일어난다. 몇몇 전통적인 구조와 외피 조립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접촉 방식을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라멘 구조가 있습니다.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철골 구조도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 라멘 구조로 해서 기둥, 보, 그 다음에 바닥, 이런 딱 구조와 연관된 것만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나서 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외피를 다른 구조와 상관없이 어떤 것으로든 채워 넣는 방식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하는 주택 설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는 라멘 구조로 만들어요. 구조 자체는 라멘 구조로 만들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벽면, 그러니까 외피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은 벽돌을 이용해요. 벽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시멘트 블록 같은 걸 사용해요. 그러면 공사도 쉽고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채웁니다. 벽면을 채웁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외장재라고 하는 재료를 쓸 때는 그 재료를 그냥 그 라멘 구조 시스템을 가리기 위한 밖에 표피만 만들어서 딱 붙여버리는 방식을 쓰죠. 이게 구조와 외피에 접촉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럴 경우에는 구조와 외피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한 바람이 온다거나 태풍 또는 뭐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쉽게 구조와 분리가 돼 버리는 거죠. 툭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취약해지죠. 그래서 구조와 외피가 접촉되어 있는 형태들은 어느 정도는 구조 시스템만 이용해서 공간을 뭐 변화시키거나 이럴 때는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호 멤브레인 지붕 같은 게 이런 것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붕 데크를 만들어서 했을 때 이거는 일종의 외피인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핀 형태로 이거를 지붕에다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바람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지 보수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접촉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스태거드 트러스라고 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결합 형태의 방법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트러스 자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바깥 벽 쪽으로 외피를 갖다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건 역시 접촉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거는 제가 어떤 사례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외피를 어떤 식으로 만든 이게 구조죠. 요게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쪽 면을 지금 잘려나가는데 예를 들면 강판이라고 한다면 강판을 이렇게 씌웁니다. 강판을 이렇게 씌워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되겠죠. 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강판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건 형태적으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를 그냥 외피가 감싸는 형태로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들입니다. 넘어갈게요. 허만 밀러 가구 공장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앞에 설명한 거에 대한 사례니까 보시고요. 아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접촉 방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 밑에 얘가 구조죠. 구조입니다. 트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껍데기죠. 이게 외피입니다. 외피 껍데기 지붕과 외피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톡 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위에 올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끼워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지붕과 입면을 하나의 껍데기로 만들어서 씌운 거죠. 건물에 씌워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모스컨 컨벤션 센터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다 구조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구조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위에 지붕 부분이죠. 지붕 부분 외피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은 겁니다. 이렇게 올려 놓은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중력에 의해서 지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방식을 보면 외피는 클립 볼트 접착제에 의해 구조에 붙는 방식을 쓰고 있다. 외피는
풍화 중의 분산과 같은 구조의 다른 기능적 요구를 공유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두 개의 시스템은 분리를 유지하며 웹피는 지지를 위해 구조에 의존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게 커트널이에요.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게 커트널입니다. 이 통합 레벨은 어떤 큰 건물의 구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이 단순화라고 하는 게 모듈 또는 시스템화 시키면 이거를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탁탁탁 조립을 할 수 있죠. 그때 조립을 할 때 뭐 클립, 볼트, 접착제를 이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쉬워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웹피는 유리 벽돌, 건물 패널, 그 외 재료들을 포함하고 철, 벽돌, 콘크리트, 목구조 시스템과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연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넘어가면 액세스 플로어와 커튼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액세스 플로어가 뭐냐면 그림이 여기서 잘 안 보이네. 우리가 이게 외벽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커튼널이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쪽에 외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닥보다 조금 띄어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바닥을 여기 위에 만들어요. 이런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컴퓨터실 같은 데 가면 일반 바닥보다 약간 단을 올려놨어요. 일부러. 그 밑에 뭐가 지나가냐면 전선이라든가 설비들이 그 밑에 깔려요. 우리가 그걸 액세스 플로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요런 바닥체와 요 커트널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를 만드는데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연결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액세스 플로어예요. 요게 액세스 플로어하고 이게 구조예요. 이게 바닥 구조입니다. 바닥 구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외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얘가 커트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있으면 바닥 위에 액세스 플로어가 있고요. 얘랑 이 커트널이랑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인 연결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플라잉 폼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형태인데 선생님도 이건 흔하게 보는 사례는 아니라서 뭐라고 줘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요 사례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할 만한 중요한 건 없습니다. 플랫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 자, 플랫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 이 사례가 사실 거의 비슷한 사례이긴 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플랫 플레이트는 공사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전력 수직관들은 통합된 천장을 통해 전기를 유입시킨다. 따라서 바닥판을 천공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필요한 전기 설비의 범위에서 구조와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지금 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뚫려 있죠? 뚫려 있는 이 공간으로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장 상부예요. 천장 상부인데 천장 상부 안에 설비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왜 설비 들어가는 부분이랑 이거를 사례를 연결해 놨는지 선생님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그냥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 얘거든요. 플랫 플레이트가 요 지나가는 건데 봅시다. 천장에 얽힌 관계인 기계설비와 인테리어의 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거는 설비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기 구조 외피를 설명하는 거랑은 상관없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사례로 잘못 들어가 있는 거네요. 지금 이게 천장이면 이 천장 부분 요 인테리어 관련된 거랑 지금 플랫 플레이트 여기 이게 들어간 거랑 요게 지금
연결된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구조 외피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화면에 여기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네, 구조와 외피와 관련된 것만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넘어갈게요. 경량철제 프레임하고 치장벽돌이 나왔는데요. 지금 경량철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경량철골 구조라고 부르는데 가건축물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공사가 엄청 빨리 끝나는 건물들이 있어요. 상가 건물 중에 단층, 뭐 높아도 한 2층 정도 되는 건물들 보면 H빔이나 철골 구조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하중을 많이 견디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작은 부재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량철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용해서 만들고 나서 마감을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치장벽돌을 써요. 벽돌을 써요. 뭐 벽돌 말고 다른 걸 쓰기도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철골을 최근에는 주택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주택에도 많이 쓰는데 이런 치장벽돌을 써서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치장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마감재, 즉 외장재, 이제 얘는 이제 외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치장이라고 하는 게 장식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돌이 이렇게 쭉 섰을 때 실제 하중을 견디는 거는 여기 철제 프레임, 경량 철골 구조가 견디고요. 이 벽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만약에 불었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 벽돌로 세워놓은 벽이 풍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탈락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구조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철골 구조를 해놓고 이 바깥쪽에다가 프레임을 쭉 그러니까 짜요. 우리가 보통 왁구로 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나무를 대기도 하고요. 뭐 좀 튼튼하게 하려면 아주 얇은 쇠를 이렇게 구부러뜨려 놓은 형태가 있어요. 프로파일 형태로 만든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쭉 깐 다음에 촘촘하게 깝니다.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기둥이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사이에 벽을 채우면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서 벽돌이 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레임을 여기다 짜는 거야. 프레임을 이렇게 짜 넣어요. 나무로 짜기도 하고 이렇게 짜 넣습니다. 이렇게 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벽돌을 바로 벽돌을 쌓으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하냐면 합판을 갖다 붙이던가 아니면 철판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합판 많이 쓰죠. 목재판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시멘트를 바른 다음에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 바깥쪽에서 볼 때는 이 벽돌만 보이고 치장벽돌만 보일 거고 저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 철골 프레임들이 보이겠죠. 아니면 이 목조 이 프레임이 보이겠죠.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내장재를 또 채우죠. 내장재를. 그죠?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때 치장벽돌과 경량 철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재, 그러니까 이 목재판, 이 판이 만약에 요 구조체랑 탈락이 돼서 떨어져 버리면 이 벽돌 자체도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연결면에서 좀 약하게 돼 있죠. 뭐 강한 결합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뭘 설명했나? 이 그림은 뭘 설명하려고 갖다 놨나? 지금 이 그림이 여기가 지금 벽돌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벽돌이라고 하면 지금 뭐 이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구조체는 따로 있다 그러면 이 벽돌을 여기다 이렇게 하려면 물론 안에 이게 단열재죠. 단열재가 있다 그러면 단열재랑 요 사이에 아까 이야기했던 프레임을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경량철골 구조는 아니에요. 이건 콘크리트 구조인데 왜 이 사례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요 부분 외피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보통 주택에 아까 많이 쓰는 형태인데 콘크리트로 구조는
만들어 놓고 나서 벽을 채울 때는 아까처럼 치장 벽돌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월터리즈 종합병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통신설비 및 H설비 장비들은 환자 증후군의 얽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설비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또 나와 있네. 보면은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창인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구조 안에 외피는 그냥 끼워져 있는 형태고, 요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와 이 부분이죠. 트러스 구조 부분과 외피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게 계획을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연결로. 여기서 말하는 계속 뭐 연결이니 접촉이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PPT 교재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네요. 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구조와 외피는 한 가지 재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노출 콘크리트나 아니면 목구조, 이런 것들 한 가지 재료로 구조도 하면서 외피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이 나온 거죠. 예전에 사용했던, 최근에는 이제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조적조, 전통적인 조적조 방식,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 방식, 이런 걸 했을 때는 결합 방식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꼭 이게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PC 프레임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보면 아까 선생님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그죠? 한 가지 재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PC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얘랑 재료만 같을 뿐이지 사실 이거는 연결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을 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꾸 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넘어가서 틸트 업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결합 방식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결합이든 연결이든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봐요. 텐션 패브릭 구조가 나왔네요. 패브릭 구조 같은 경우에는 천막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막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여기 이 막 형태로 돼 있는 얘네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텐트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 그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천을 이 위에 이렇게 덮으면 얘가 혼자 지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줄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딱 말뚝을 박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태로 얘 자체가 구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역할을 하는 얘가 다시 외피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결합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사실 선생님은 이런 표현 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일단 그런 사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구조와 기계. 구조와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조와 설비 시스템은 서비스와 환경을 조절하여 하중의 평균과 분산을 겸한다 라고 나오는데, 뭐 여기 나오는 말들은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동의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서비스와 환경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조와 설비. 자, 두 가지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조정의 문제이다. 두 시스템은 종종 같거나 근접한 공간을 차지하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은 중복되지 않으며 단순히 공존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합니다. 기능은 중복되지 않으며 단순히 공존한다. 여기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구조랑 외피는 기능적으로도 공존을 해요. 기능적으로도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근데 기계와 구조는 기능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수가 없어. 통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더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상에 어떤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외피는 해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노출 콘크리트라는 기법을 사용해버리면 별도의 외장재라든지 이런 게 마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통합해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구조랑 기계는 그게 안 돼. 구조는 구조대로 완결된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그 외에 별도의 기계 시스템이 또 나와야 돼. 구조랑 기계를 합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게 사실은 실무 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관련돼서는 덕트, 파이프, 와이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BIM으로 모델링 열심히 할 때 이거 하다 보면 어려워요. 구조 모델링, 그 다음에 설비 모델링 하다 보면 이게 간섭이나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파트가 사실 구조랑 설비 파트예요. 그래서 제일 사실 통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본다고 하면 행거, 스트랩, 코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인 설비들이 어디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냐면 샤프트 공간, 코어나 이런 데 샤프트 공간을 따로 만들죠. 그럼 샤프트에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천장이에요. 천장. 우리가 이 천장을 뜯어보면 천장 안에 설비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설비가 자기 자체적으로 공중에 붕 떠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저기 천장 바닥을 계속 지나다닐 수 있냐면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볼트 너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조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닥 슬라브나 보에 이거 설비를 붙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그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천장 안에 설비를 집어넣어서 구조를 피해서 지나가는 이 의미죠.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나왔네. 이거는 사실 공법인데 이건 시공 공법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처럼 보면 아까 그림이랑 조금 다른데 여기에는 이게 단열재의 역할을 하죠. 단열재가 있더라도 이게 실링입니다. 천장 마감이고요. 이게 단열입니다. 지붕이기 때문에 단열 마감을 한 건데 단열재에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붕의 역할을 하는 얘가 어떤 애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철골로 보여요. 이게 이런 H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마 요런 H빔일 겁니다. 요런 H빔이 이렇게 있을 거고 단열을 이쪽 양쪽으로 이렇게 한 그림인 것 같고요. 여기 플랜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비를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천장을 만들면 천장도 여기에 이렇게 갖다가 붙이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요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철골 구조가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인 것 같고요. 이 구조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조면 이게 단열이겠지. 이게 구조 같습니다. 구조가 있으면 밑에 단열이 있고 어쨌거나 요 밑에다가 바로 붙이는 방법. 사실 이 그림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얘를 바로 여기에 연결시킨 게 아니라 천장하고 이 사이에다가 배치했다라는 의미고요. 어쨌거나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바로 지붕면에다가 얘를 연결시켜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얘 역시도 위에 골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실링 마감을 하고 그 사이에다가 설비가 지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사례에 따라서 그림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서는 뭘 보여주려는 그림이죠?
선생님이 만든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가끔씩 이해 안 되는 그림들이 좀 나와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무슨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얼핏 봐서는 지금 얘가 외피거든요. 얘가 외피인데 외피 안쪽으로 이 부분이 샤프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샤프트 공간을 만들어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얘도 이렇게 해서 뭐 이쪽에 뭐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 얘가 구조의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런 거 다 구조죠. 구조랑 설비가 여기에 곁대서 간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림은 뭐냐면 천장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벽 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덕트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림은 아까 그림보다 더 이해가 안 되네. 무슨 그림을 그려놨죠? D가 뭐죠? D가 덕트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얘가 덕트란 얘기네. 좀 덕트를 이상하게 그려놨지만 어쨌거나 이게 덕트인데 덕트가 지금 보면 똑같죠? 지금 이게 천장 부분이죠. 천장 부분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죠? 지나가는 방식만 좀 차이가 있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게 지금 뚫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뚫었다는 것 같은데 뚫을 수 있죠. 뚫을 수 있는 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모든 보가 뚫리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 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허니컴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허니컴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가 있으면 보를 이렇게 찢은 거야.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이 자른 거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 면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림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뻥 뚫리는데 그래서 이게 허니콤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뚫린 공간으로 지금처럼 이런 덕트들이 여기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윌리엄 하츠펄드 애틀란타 국제공항 사례가 있네요. 이건 또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려놨죠? 지금 이게 파이프관을 그려놓은 건가요? 기계전기 동력선이라고 나와있네. 이거 뭐 전선, 뭐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얘가 지나가는 공간을 아예 뻥 뚫어서 만들어 버렸네. 아예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예 지나가는 공간을 엄청나게 크게 공간을 아예 만들어 넣어 버렸네요. 지금 요 공간인 걸로 보입니다. 요 공간.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라 그러면 이 위에 아예 전선들이 지나가는 길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공항이니까 가능하겠죠. 일반 건물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아마 건축주가 싫어할 겁니다. 그 다음 얽혀있는 관계들이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레벨에서 구조와 설비 시스템은 각자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기계 하부 시스템은 관통하거나 붙이거나 또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구조와 기계의 재료와 물리적 특성은 겹치기도 한다. 시스템의 얽힘은 두 가지 시스템이 최소 공간을 점유하도록 해준다. 축소된 기계 하부 시스템은 감추어질 수도 있다. 두 시스템 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것에 얽히게 되면 시스템은 유연성을 잃게 되고 이동 복구 유지가 어렵다. 기계 하부 시스템은 구조가 부가적인 지지를 필요로 한다. 구조에 기계 하부 시스템이 묻혀있는 예로는 배수 덕트와 전기가 흐르도록 구획된 바닥이다. 이거는 아예 구조 안에 설비를 묻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볼까요? 지금 설명을 보면 이게 일단 이게 구조가 있고요. C가 뭐죠? 철골 조이스트, D가 덕트와 스프링클러 배관. 얘가 배관이고요. 얘가 지금 설비입니다. 아, 이게 트러스죠? 트러스입니다. 이게 트러스고요. 지금 여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구조에 매달려서 얘가 지금 천장이죠. 천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에 얘가 아예 지나가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했던 얘나 이거 허니콤보처럼 이런 공간을 아예 만든 거거든. 그냥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를 사실 얽힘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애매한데, 그죠? 얽힘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이런 사례라고 지금 여기 지금 집어넣어 놨단 말이지.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하여튼간 이래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콘크리트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부을 때 이 밑에다가 배관을 다 깔아버린단 말이야. 이 밑에 다 깔고 나서 여기다 콘크리트를 아예 채워버려요. 그럼 전선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빼놓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예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예전엔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은 공사 이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공사 많이 했어요. 그냥 편하니까.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 배관이나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버리게 되면 얘를 공사해야 되려고 그러면 이 구조를 깨부셔야 돼. 콘크리트를 다 깨야 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도 공사를 많이 했었죠. 얽힘이라고 하려면 사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제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제일 잘 맞는데, 사실 이렇게 트러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사실 납득이 잘 안 돼, 선생님도. 넘어가서 여기 또 트러스가 나오네. 지금 요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목조 트러스라고 했습니다. 나무 트러스니까 이게 형태가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이런 프레임을 하나, 둘, 위에서 보면 셋 만들고 나서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전통 건축을 배우면 뭐 중도리, 상도리 뭐 이런 거 배워놨죠. 그런 도리를 여기다 이렇게 건단 말이야. 그러면 목구조 트러스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로 설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 그림인데 이게 얽힘이라고 말하긴 사실 좀 어렵다는 거지. 여기 마찬가지. 트러스를 짜놓고 그 사이 빈 공간을 그냥 설비 배관이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덕트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얽힘이라고 말하긴 사실 애매한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하여튼간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프로그램이란다.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트러스 구조 중에서도 좀 특이한 형태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 요게 이렇게 모여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런 애들이 그러니까 약간 삼각뿔처럼 사각뿔이지, 사각뿔. 이렇게 생긴 사각뿔이야. 이렇게 생긴 사각뿔을 하나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또 밑에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그거를 하나로 뭉쳐 놓으면 다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요런 모양을 쭉 그냥 배치하는 거야. 쭉 배치하는 거야. 이렇게 된 애들을 그냥 이렇게만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꼭지점 밑에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길다랗게 부재가 하나 쭉 연결되죠. 이게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힌지 결합이 돼 있어. 요런 형태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거 약간 트러스 형태의 약간 변형된 구조인데 이런 거 많이 써요. 사실 저기 좀
체육관 같은 데 가도 이런 거 가끔씩 보이고, 어디 많이 보이지? 이런 게? 어쨌든 트러스 대신에 쓰는 거기 때문에 트러스가 들어가는 건물에는 이런 거 가끔씩 보이거든요. 세임은 좀 그래도 몇 번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구조 가다 보면 이런 거 한번 쳐다보면 저게 그때 얘기했던 그거구나 싶을 거긴 할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거 자주 보여요, 사실. 그 형태요. 그 형태를 만들고 나면 어쨌거나 이거 트러스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여기 이렇게 다 생긴단 말이지. 그죠? 그 공간에 설비를 그냥 이렇게 집어 넣은 건데, 얽힘이라고 자꾸 갖다가 얽힘이라고 얘기를 하네. 여기서 얽힘이라고 얘기하는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구조의 위에 또는 아래, 뭐 옆에 이렇게 있으면 벽이면 이 옆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거는 연결이고 연결이라고 부르고, 구조가 있는데 구조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 어쨌거나 이거 통과했죠? 통과하면 얽힘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사실. 구조 안을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죠. 구조가 있고 이게 바닥이죠. 이게 바닥이고 이게 실링입니다. 구조 안에 여기에 설비들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얽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와 기계가 얽혀 있는 관계까지 설명하는 것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뭐 얽힘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연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굳이 차이를 이해하려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나누지 않는 게 사실 선생님은 더 좋다고 봐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거든.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이 결합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럴 경우엔 연결이고 이럴 경우엔 접촉이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분리, 접촉, 연결, 얽힘, 결합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 나눠져 있는 이거는 뭐 무시해도 좋습니다. 무시하시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들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와 그 다음에 설비가 서로 어쨌거나 이 시스템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랬을 때 트러스,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트러스 형태죠. 트러스 형태일 때는 트러스 사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설비를 거기로 집어 넣어서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집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 시스템이 최적화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 콘크리트 구조나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천장 마감을 하게 되면 그 천장 마감을 하는 그 사이 공간, 구조 밑에 공간에다가 설비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천장 마감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외피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외피 사이의 관계에서는 구조에 어떻게든 외피가 결합된 형태로 디자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완전히 따로 보고 외피를 완전히 따로 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것만 할 거냐, 아니면 구조를 만들 때 외피를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 결합시킬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구조와 외피가 아예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을 할 거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시스템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리다, 이렇게 할 때는 접촉이다, 이렇게 할 때는 연결이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무의미한 고민이야. 이걸 나누려고 노력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냥 이런 식의 시스템들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 이 사례들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봐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일단 네 가지 시스템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했어요. 이게 양이 많아서 두 개로 쪼갰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은 아까 웹피와 관련된 구조 웹피, 그 다음에 구조 설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설명 안 한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드릴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하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로 통합시켜 가지고 계획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한 거에 이어서 나머지 시스템 결합 사례들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